왜 그랬냐? 도대체 왜 그랬냐? 어? 방송을 봤을 때는 지금 강제추행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일단은 설득과 협박을 아마 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재화의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것이 알고 싶다 1월 16일자 방송분이 저도 이제 본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코멘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순수하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자, 일단 뭐 내용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라는 분이 거기 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러 오게 하고 결혼을 시키고 신도들끼리 거기서 또 아이를 낳게 하고 그걸 또 빌려가지고 또 애들 돈 벌어 오게 하고 굉장히 좀 약간 엽기적인 일들, 그리고 뭐 신도들 모녀들 간에 어떤 음란한 행위도 하게 하고 영상도 촬영하게 하고 굉장히 이제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해가 안 된 게 왜 시킨 대로 저걸 다 했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증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협박이 개입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성범죄로 따지면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종의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세뇌를 당해서 그거를 빌미로 이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통 가스라이팅 아니면 그루밍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사건은 분명히 협박이 개입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루밍 이제 성범죄도 됐고 그루밍 범죄로 일어난 걸로 보여요. 이제 가장 쇼킹한 게 신도들끼리 이제 결혼을 이제 시키고 출산을 하게 하죠. 일단은 죄명적으로 보면은 만약 협박이 개입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이제 강요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마치 볼모처럼 해가지고 그 부모들한테 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은 협박이죠. 아이를 볼모로 해서 협박을 해서 돈을 가져오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강요죄 내지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 출산된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내지는 그 자기 부모한테 돈을 벌어오게 하라는 취지로 영상까지 촬영하고 했던데,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는 또 그게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이제 쇼킹한 건 이제 신도들끼리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심지어 어떤 모녀지간에 어떤 성행위를 하도록 해서 뭐 영상도 촬영하겠다라고 그 진술이 나오던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영상을 찍게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에서 말하는 아동 성착취물 이제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면 작년에 그 박사방 조주빈한테 적용이 됐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이제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그 목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엽기적인 행위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죄가 지금 적용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쭉 이제 간단하게 보면서 이제 눈에 탁탁 보였던 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이제 아동복지법,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 감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일단 탁탁 눈에 바로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영상을 촬영한 거지 이게 어떤 수사기관처럼 조사를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넘어가고 하면 이제 더더욱 명확하게 이제 나올 걸로 보여요. 근데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적용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범죄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그 죄명이 가장 지금 큰 죄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방송을 봤을 때는 지금 강제추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금 사건들이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그 내용 위주로 아마 조사를 했을 거고, 이 모든 게 지금 다 오픈돼 있고 방송까지 나오고 이제 했던 부분들 봤을 때는 아마 뭐 추가적인 고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추가적인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이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인지해서, 그걸 인지수사라고 하거든요. 인지해 수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영장이 나왔으니까 다른 건 조사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으로도 맞잖아. 아니, 죄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고소 안 들어서니까 처벌 못 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뭐 무기징역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무기징역까지는 사형은 될 수는 없고, 무기징역까지는 이제 이론상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뭐 무기징역이 나오진 않겠죠. 조주빈 같은 경우도 징역 40년 일단 나온 상태인데, 뉴스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목사의 건강 상태가 되게 안 좋다는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형량이 감형되거나 그런 건강 상태가 양형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죄가 중하면 그거 그렇게까지 많이 반영이 잘 안 돼요. 지은 죄 보면 사실 그 신체적인 부분하고 상관없이 하잖아요. 그 벌을 받을 만한 그 신체 조건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양형에서 대표님한테 저희한테 오면요? 들어온다면 어떻게 만약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만약에 목사님이 님자 뺄게요. 그 지금 그 혐의가 있으신 그분께서 만약에 저희한테 사건 의뢰를 했다. 그러면 일단 얘기는 들어볼 거예요. 왜냐면 일단 만약 부인하는 게 있으면 제가 일단은 설득과 협박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백해라. 네가 지은 죄만큼 벌 받아야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담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요? 네. 아니 솔직히 상담을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물어는 보고 싶어요.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 도대체 왜 그랬냐? 어? 일단은 지금 이제 막 그 구속이 됐고 구속된 지 일주일이 안 된 시점인데 구속 절차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제 기소되고 재판 넘어가서 판결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방송부는 어찌됐건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 내용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나오면 그 부분 좀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거는 이 목사의 태도에 따라 달라져요. 목사가 진짜 개과천선하고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은 한 2달 안에 다 끝나고 근데 만약에 막 아니다, 뭐 거짓말하는 거다 저놈들이 막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한 5, 6개월 걸리죠. 근데 이제 구속 사건은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구속이 딱 되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경찰 열흘, 검찰 20일, 법원 1심 6개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6개월 안에는 뭐든 나온다는 올해 안에는 무조건 결론이 나오죠. 최소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